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간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한 영내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의 영향력 감소입니다. 현재 그 베네수엘라 위기는 단순히 베네수엘라의 한 국가의 특수한 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남미 국가들이 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로 바뀌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남미 다수 국가들이 베네수엘라와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포퓰리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개혁 개방을 확대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알바 그리고 페트로카리브 협정이 유지된 게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입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가 자기 코가 석자니까 지원이 중단되면 이런 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위상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빈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Power abhors vacuum이란 말이 있죠. 권력은 진공을 싫어한다. 그렇다면 중미 카리브 지역에서의 베네수엘라의 영향력이 약화된다. 그러면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죠. 그래서 멕시코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멕시코는 베네수엘라 그런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영내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베네수엘라 사태가 해소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또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군사적 개입까지도 할 여지가 있다. 이걸 언급하고 있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거죠. 군사 개입은. 그래서 단순히 전략적인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또 중남미 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강화를 해서 계속해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그 다음에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한테 베네수엘라의 제재에 동참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 영향력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을 의식을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질서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은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예가 브라질에 이제 우파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남미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문제가 여러 가지 국제관계, 중남미 영내관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은 우선은 그 강력했던 지역 통합기구들이 약화되고 또 그동안 약화됐던 OAS가 영향력이 다시 회복을 할 것이고
서방구 주요 문제들이 OAS에서 결정이 되면 중남미 질서에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베네수엘라의 위기 해소가 지연이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구조는 석유에 연동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석유 가격이 아주 매우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걸로 봐요. 그래서 이것이 베네수엘라의 디폴트 우려로 지금 연계가 될 것이다 하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점, 이중환율, 외환 통제, 가격 통제, 재정 정책,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의 원인은 제거되지 않는 거죠. 또 현재로 봐서는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한 기득권층이 그동안 경제 독점 또 부패로 누려왔던 그런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해소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핵심은 군부죠. 또 빈민층. 이제 마두로 대통령은 자기의 정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전통적 지지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빈민층에 대한 재분배 정책, 이걸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 군부의 충성심을 계속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패, 또 이권, 이런 것을 허용할 것이에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위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4%에 불과한 나라에서 국제 미인대의 수상은 30%나 차지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가봤더니 거기에 미인 사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일단 가면, 생도가 되면 성형은 기본이고 체형, 안무, 메이크업, 영어 인터뷰, 이걸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터지면서 이런 미인 생도들이 페루나 칠레 같은 옆나라, 스페인 같은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폐한 조국을 떠나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몸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저는요, 나쁜 이념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념인 세상을 지배해요. 좋은 이념은 자유와 부를 창조하고요, 나쁜 이념은 억압과 빈곤을 낳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처음 석유를 발견했을 때가 1914년입니다. 막대한 수익을 얻었고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냈어요. 1950년까지만 해도요, 베네수엘라의 1인당 소득은 세계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베네수엘라보다 잘 사는 나라는 미국, 스위스, 뉴질랜드 뿐이었어요.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자랑했습니다. 2001년까지만 해도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복종, 대량난민, 범죄, 질병, 기아, 하루하루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무엇이 이런 위기를 불러왔을까요? 외국의 침략도, 내전도, 자연재해도 없었습니다. 또 석유를 대체하는 대체 에너지원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농작물이 전염병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나쁜 이념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나쁜 이념. 사회주의가 실패한 건 세계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자국민들한테 사회주의를 시도해보자고 했어요. 차베스는 저도 차베스를 유엔 무대에서 몇 번 봤습니다. 1999년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민간 기업의 재산을 몰수했고 반대의 팔을 투옥했어요. 대통령으로 14년 동안 있었거든요. 석유를 팔아 벌어들인 1조 달러로 유권자 표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복지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포퓰리즘이죠. 또 돈 낳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 국영석유회사 이런 전문가들을 꼭두각시 아첨꾼들로 교체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의의 배를 찰른 겁니다. 베네수엘라 언론에 따르면 차베스 딸 마리아가 42억 달러나 되는 재산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주의 문제점은 당신이 쓰는 다른 사람의 돈이 결국 바닥난다는 것입니다. 돈은 한정이 있죠. 결국 바닥이 나게 마련입니다. 근데 차베스는 암으로 일찍 죽은 덕분에 돈이 바닥나는 문제까지 겪지는 않았어요. 그는 쿠바에서 암수술 받다가 의료사고로 죽었죠. 그런데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더 잔인하고 더 무능하죠. 그는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주의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군사력까지를 동원하는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념을 말씀드렸잖아요. 급진적인 이념은 특히 프랑스 혁명 기간에 빠르게 확산이 됐어요. 음모론처럼 경험과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급진 이유는 19세기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시즘, 나치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끔찍한 이념이 나와서 인류를 파괴했습니다. 저는 모든 폭정 중에 최악의 폭정은 무자비한 이념의 폭정이라는 역사학자 폴 존슨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나쁜 이념에 우리가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대학에서 이렇게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포퓰리즘을 포함한 나쁜 이념에 우리가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이런 검증된 이념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됩니다. 이 과거에 이 세상을 혁명하겠다는 이념이 많이 나왔죠. 다 실패했잖아요. 결국 그거는 뭐냐?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가족의 가치와 종교와 이런 그 전통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실험을 아니고 점진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중남미 외교와 국제관계를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또 우리가 지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위기가 국제관계에도 미치는 영향,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이 국가와 국민을
얼마나 도탄에 빠지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은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국제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이랄지 또 우리의 가치랄지 이런 걸 생각을 한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아직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곧 대면 강의가 시작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스페인어과 김지수 학생을 조교로 도와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지수 학생이 이번 학기 말까지 수고를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김지수 학생들로 단톡방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언제부터 대면 강의가 시작될지 또 우리 과제는 어떨지 뭐 여러 가지 학사관계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해서 라틴 아메리카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오늘 뭐 수업이 조금 길어졌어요. 긴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라틴 아메리카 글로벌 가치 사슬,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미인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미스 월드 우승은 6번, 미스 유니버스 1위는 7차례 배출했어요. 세계 인구의